안녕하십니까, 불만맨입니다. 며칠 동안 찾아뵙지를 못했는데요. 낚시 갔다 와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을 수가 있게 돼가지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있었죠. 최고점을 터치하고 나서 어디까지 빠졌냐. 최고점을 터치하고 111K까지 빠졌었는데 최고점으로 확인을 해도 기껏해야 10%가 안 빠졌습니다. 예. 조정의 깊이가 기껏해야 10%가 안 나왔어요. 대단하죠. 비트코인 뭐 거의 다이아몬드처럼 강력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예.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뭐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이 라인 그어서 112K가 어느 정도 좀 지지선이 돼주는 것 같고요. 111K 후반대 찍고 반등을 해줬으니까요. 뭐 지켜는 봐야겠습니다. 조정이 더 나온다 그래도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근데 크게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빠졌다기보다는 계절적인 영향이나 또 관세에 대한 걱정, 또 FOMC의 실망,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저 개인적으로는 파월이 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파월이 트럼프 선거 전에 금리 인하를 안 했으면 욕을 덜 먹는 건데, 트럼프 선거 전에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트럼프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욕을 먹는 거는 맞는데, 파월이 금리를 원래 내리면 안 되는 타이밍은 맞습니다.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이 뻔하게 발생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트럼프가 과도하게 요구하는 거는 맞습니다. M2입니다. M2인데요. 그래프랑 좀 상당히 이것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또 있어 보입니다. 유동성을 따라가면요. 이게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만 추세적으로 비슷하다는 게, 추세적으로 여기도 추세적으로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약간 요 부분이 조금 이상했어요. 요 부분이 M2가 약간 삐져 나올라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매도를 해버렸다는 거, 그것도 참 희한한 부분이다. 일부러 M2를 맞추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일단 큰 문제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뭐 조정이 나온다 그래서 뭐 지금 100K까지 빠진다 그래서 사실 뭐 크게 뭐 두렵지 않거든요. 알트가 무서운 거지. 보세요. 50일선 지켰네요. 일봉 마감 기준으로 50일선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또 일봉 마감 기준으로 50일선을 지켰습니다. 자, 비상탈출 지금 112K네요. 비상탈출 112K까지 올라왔고요. 토탈이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제가 불장 시작의 기준이다라고 잡는 3.7K를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토탈입니다. 크립토 토탈 마켓캡이 제가 불장의 기준이라고 잡는 3.7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 요거는 토탈 3입니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제외한 시총, 그러니까 알트 시총입니다. 또 알트 시총이 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낮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점이 높아졌다는 거,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괜찮은 겁니다. 물론 그냥 올랐던 거 그대로 다 뺀 애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저점이 올라와서 지켜준다는 거, 요거는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자, 도미넌스가 또 상방이죠. 도미넌스가 또 꺾였다가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 비트가 지켜주면서 갔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고요. 여기서 또 도미넌스 올라가면서 62.5까지 갔었는데 비트 도미넌스가 높은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결국 요게 다 흘러내려져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비트 도미넌스 빠질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빠져줬잖아요. 요게 5월 7일, 5월 8일이잖아요. 요때 이렇게 빠지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 참 알트의 흐름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요즘에. 그때도 불장 오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자, 보세요. 이때도 5일에 5% 빠졌고, 요번에는 7일에 6% 빠졌습니다. 계절적인 가능성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쭉 또 빠지는 그림, 올라갔다 또 쭉 빠지는 그림, 뭐 이런 게 계속 나올 수 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다 빠지고 살짝 올라가다가 또 쭉 빠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예. 한 55%, 54%까지 빠지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강력한 알트장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이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모든 알트가 다 움직이는 걸 보셨잖아요. 그런 움직임을 한번 기대해 보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또 이렇게 빠지다가 또 8일 만에 또 좌초를 했어요. 불장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좀 기대를 했거든요. 이렇게 빠지는 그림이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기대를 하고 이제 불장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작년 12월처럼 11월 12월처럼 이렇게 쫙 빠져주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10% 이상 빠져서 한 54%까지 근처 가는 움직임을 보여줘야지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또 다시 반등을 해서 알트 카운팅을 또 다시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알트 카운팅을 일단 8월 초로 잡아놨잖아요. 8월 초로 잡아놨는데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계적으로 8월 초에 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8월 8일 정도가 제가 재는 30일이고 8월 18일 정도가 한 4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쭉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 불장이 이어질지 아니면 진짜 계절적인 약세 때문에 여기서 중단하고 다시 9월 10월 가야 될지 그거는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트 카운팅은 일단 의심은 하고 있지만 아직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한 게 바로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상당히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급락을 했습니다. 0.2% 빠지고 여기 3% 빠졌는데 코스피가 여기서 하방을 갈지 아니면 다시 회복을 할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하방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더 빠지고 비트코인이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면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이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또 미국 10년물이 쭉 빠졌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 10년물이 빠진다는 건 비트코인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때가 4월 4일입니다. 4월 4일. 미국 10년물 빠질 때 비트코인도 같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미국 10년물이 의미 있게 빠졌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같이 빠졌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도 거시경제 흐름을 따라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독자적인 자산으로는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요런 4.2% 상당히 많이 빠져버렸네요. 다우존스도 많이 빠졌고요. 나스닥도 많이 빠졌네요. 그러니까 결국 빠질 때 비트코인만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시즌 종료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 저는 계속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프가 말이 많은데요. 이 김프가 올라갔잖아요. 김프가 영영을 깨고 올라갔는데 저는 이 김프가 한국 개미가 붙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결국에는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서 1,400원까지 찍었었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면서 김프가 많이 올라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김프라는 게 단순한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김프가 올라가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 개미들이 살 때, 두 번째로 외국에서 던질 때, 그리고 세 번째로 환율이 올라갈 때 이렇게 김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환율도 올라가는 데다가 외국에서 많이 던졌기 때문에 김프가 급격하게 많이 올랐죠. 한국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은 더 많은 근거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요.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꺾일 수도 있죠. 이더리움이. 그래서 이렇게 오른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20일 동안 57%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조정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리고 맞물려서 같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일봉에서 3,400을 깨지 않는 걸 보니까 그렇게 두렵진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뉴스 같은 거는요. 이 새끼 이 트럼프 차이면 또 아가리 털었는데 이 새끼 이분이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왜 이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우리 불안하게 만드는지. M2로 봤을 때 여전히 상방입니다. 요게 지금 TJ 잔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TJ 잔고가 7월 16일부터 상승 중입니다. 요게 조금 유동성을 빨아먹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얘가 800, 700, 800 레벨까지 올라와야 되거든요.
요 라인까지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급격하게 충전하는 거 아니냐. 지금 알트들이 내려왔다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일지 아니면은 진짜로 알트장이 다시 꿈찔하는 건지는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또 기술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알트를 사기에 나쁜 시기는 아니다. 또 물렸더라도 큰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48이 됐습니다. 지금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도 39.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을 겪고 있고요. 조정을 또 겪을 거고요. 또 겪고 또 겪고 또 겪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에 뭐 하방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TGA 잔고를 채우는데 거길로 이제 유동성이 모두 흘러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걸 채우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좀 급격하게 채운다 치면 우리가 조정을 더 겪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비트코인을 글쎄요, 신뢰를 하는 게 가장 옳지 않을까요? 네, 전 불만맨이었고요. 여러분 성투하세요.